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많은 것을 이뤄내고 높은 곳에 올라오면 어깨가 으쓱해지며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건방을 떨다가 망신당하기 일쑤니까요. 저희 동서가 사람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한층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 동서의 경험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달은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동서가 결혼한다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오는 날, 저희 아이들도 함께 온 식구가 시댁에 갔죠. 아이들도 나이 많은 삼촌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저희 부부도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약속 시간 수시간 전에 저는 시댁에 미리 가서 시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사실 저희 시동생이 저희 시어머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도 한시도 어머님이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은 한상 거하게 차리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봐오셨다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돕기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시동생과 여자친구가 함께 집에 왔고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동서가 은근히 저에게 묻더군요. 형님은 일 안 하시죠?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당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결혼 전에도 딱히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요. 그전에도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외벌이세요? 아주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외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신랑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혹시 대기업 다니세요? 지금 나이라면 꽤 오래 재직하셨겠어요. 그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는 우리 집 직업에 관심이 많네요. 그냥 관심이죠. 가족이 될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대기업 아니면 생활이 힘들겠네요. 직업이 변변치 않은데 형님도 돈 버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집안에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네요. 동서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하듯 말했고요. 자기보다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희를 무시하는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요. 먼저 선을 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저도 참는 성격이 아니라 되받아쳤죠.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게 틱틱거리는 게 못마땅해서 대우해 주려고 쓴 존댓말도 안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각자 생활하는 모습은 다른 거니까. 그럼 동서는 변호사 일은 할 만해? 계속 승소하고 있고? 어머, 은근슬쩍 말을 넣으시네? 그렇죠. 혹시라도 소송할 일이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대신 수임료는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내가 나이가 한참 많잖아. 말 놓아도 되지 뭐. 이러면서 더 친근해지는 거 아니겠어? 예, 물론 그러시죠.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형님이 저한테 말 놓는 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제 명함 드릴게요. 동서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는데 저도 알고 있는 꽤 유명한 로펌이었어요. 명함을 받고 동서를 한번 쓱 봤더니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의기양양하고 부러워해야 한다는 뉘앙스와 자신 스스로가 너무 기특해하는 그런 마음을 눈빛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변호사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자기가 변호사인 게 무슨 큰 벼슬을 얻은 것처럼 시댁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댁 식구들을요.
저희가 먼저 식사를 시작했고요. 어머님이 한 가지만 더 차려주신다고 계란을 깨던 상황이었어요. 아, 어머님, 음식하실 때 위생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그렇게 계란 깬 손으로 음식하시면 세균이 다 묻는다고요. 이런 음식 저는 못 먹겠습니다. 예비동서는 어머님께 그렇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새아가 꼼꼼도 해라. 내가 그런 것은 몰랐네. 아이, 그래도 내가 새아가를 위해 맛있게 준비한 음식이니 한 술이라도 들어. 아까워서 어째? 아무리 배움이 짧으셨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시면 어떡해요? 아, 이런 분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니. 제가 명색의 변호사인데. 그럼 이번에만 먹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심 좀 해주세요. 맛없는 건 참아도 더러운 건 못 참거든요. 동서, 그럼 먹지 마. 어머님 제가 다 먹을게요. 먹지 마, 동서. 시어머니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동서는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아니, 잘난 척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입을 한 대 쳐주고 싶었죠. 옆에 앉은 도련님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구 하나 예비 동서를 질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셨고 남편도 동서될 사람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동서될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참고만 있었죠. 진땀 흘리는 첫 인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된 예비동서는 제 번호를 물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지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그리고 번호도 알았겠다. 필요하면 연락드려도 되죠? 그래,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 그런데 동서가 날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가 허튼 연락은 잘 안 하고요.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결혼식까지는 뭐 가까이서 지켜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잡음이 많이 있어 보였었지만 어머님이 뭐라고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걸 다 들어주시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량이었던 둘째 아들이 늦게 취직을 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변호사를 알게 되었는지 변호사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라도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님도 알고 모두가 다 알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났다고 하면 세상 꼴 사나운 일입니다. 어머님이 결혼 준비로 속상해하자 그 모습을 본 제 남편이 못마땅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엄마, 무슨 결혼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해. 너도 그래. 우리 가족 이렇게 무시받는데 이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 아, 무슨 시댁인데도 어려움 모르고 선 넘는 말들을 그렇게 해. 살면서는 어쩌겠냐? 얘야, 그런 말 마라. 결혼만 하면 잘 살 텐데 이런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이런 말 나오곤 해. 이 정도는 참을만 해. 너는 어떤데? 이 결혼 얻고 싶지 않아? 결혼해서도 결혼 생활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아. 아이,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좋대. 둘이 있을 때는 잘해줘. 여기 올 때만 이래. 아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엄마, 형, 미안해. 경고 단단히 줘. 알았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나도 안 참을 거라고.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왔지만 원하던 과가 아니어서 전공을 살리지 못했어요. 동서될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법대를 나왔죠. 동서네 집안은 좀 못 사는 편에 속하지만 딸을 아주 야무지게 키워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고 저희 시댁은 자산가는 아니지만 집이 몇 채가 있어서 넉넉한 편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동서가 저희 시동생이랑 결혼하는 이유는 더 좋은 집안도 많았지만 시집살이 하면서 기죽어 살기 싫다며 적당한 사람을 찾은 거래요. 적당한 집안에 적당한 학벌, 적당한 직업이지만 자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람을 찾은 거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다며 적당히 잘 사는 저희 시동생을 선택한 것이지요.
동서가 시댁 와서 저희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도 자신의 단점이 부각되어 보일까봐 장점을 더 어필하는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잡음 속에서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좀 떨어져서 지켜보니 둘이 잘 어울리긴 했어요. 큰애야, 작은 애들 정말 예쁘지 않니? 아이, 둘 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해서 연예인 부부 보는 것 같다. 그러게 어머님, 서방님 키가 188이죠. 동서도 못지않게 키도 크고 얼굴도 조그맣고 날씬하고 비율이 아주 좋네요. 정말 연예인 보는 것처럼 둘이 너무 예쁘고 멋지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둘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작은 애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 그래도 서방님이 어디 가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도 지혜롭게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가 잘 가르쳐줘. 내가 믿을 사람은 사실 우리 큰애도 아니고 너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뒀잖니.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았나 몰라. 이게 다 어머니 잘 둬서 그렇죠. 어머님이 잘 알려주시고 저희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잖아요. 맑은 어머님의 가르침 잘 받고 제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큰애는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 작은 애도 이러면 좋으련만. 둘이 좋아하는 마음 오래 갔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저도 한 번씩 들여다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잘 살 거예요. 시어머님은 서방님 결혼식에 제 손을 꼭 붙잡고 깊은 속마음을 말하셨어요. 어머님도 그간 말은 안 하셨지만 성격이 이상한 동서가 걱정이 되었고요. 그저 둘이 잘 살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저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서될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도 없는 것 같아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명절 때만 보고 싶었죠. 그런데 하필 그들은 신혼집을 저희 아파트 단지로 잡은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옆동입니다. 오다 가다 마주치는 건 물론이고 차도 빌려가고 택배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귀찮은 일은 몽땅 제 차지가 되었죠. 게다가 시동생은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요. 아유, 서방님,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호칭이 되게 어색하네. 아무튼 결혼했는데 퇴근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면 어떡해요? 와이프가 안 기다려? 형수님, 와이프는 퇴근도 안 했어요. 맨날 야근에 야근, 철야에 야근이에요. 바빠서 외롭나 보다. 아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뭐 사줄게요. 그럼 치킨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맥해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시동생과는 아주 친한 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동생과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같이 다녔고요. 시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도 가고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제 후배들 소개팅도 해줄 정도로 저도 시동생에게 애틋했고요. 시동생도 저희 부부를 잘 따랐어요. 결혼하고도 저희 집으로 자주 불러서 밥도 자주 먹었어요. 제가 애 낳고 애들 케어로 힘들어하면 시동생이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온 날도 많았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해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가 11시가 다 되어서 퇴근을 하게 되었죠. 서방님이 저희 집에 있으니 동서도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 같이 야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아파트에 살아요? 일반 회사원 월급으로는 안 될 텐데요. 저희 집이 소위 말하는 좋은 동네에 있고요. 그 동네 대장이라 불리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평수도 제일 큰 평수거든요. 동선에는 저희보다는 좀 작은 평수이고요. 여기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었어. 우리 부모님은 여기 분양할 때 산 거고. 아, 분양가는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쌌죠. 쌀 때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니, 뭐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야. 여기 분양가 그래도 다른 아파트 가격보다 비쌌는데 지금도 그렇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부모님 찬스를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아이, 동서, 그 말이 좀 심한 거 같지 않아?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여? 어머, 직업도 없다면서요. 아주버님도 중소기업 다니시고요. 형님도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시는 것 같은데. 아이, 돈을 안 버는데 어떻게 돈이 생겨요? 안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동서야. 동서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보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어. 아니, 저도 의아해서 그래요, 의아해서. 아니, 돈은 별로 못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고 다니는 건 전혀 비싼 걸로 치장하고 다니지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에 사나 싶은 거죠. 그럼 좀 예의 있게 물어봐. 동서는 말끝마다 사람을 무시하더라. 우리가 손윗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 손윗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야 하는 거야. 알았어? 예의 없게 구는 동서랑 이날 아주 되판 싸웠어요. 저도 그날 싸가지 없게 말하는 동서한테 눈이 뒤집혀서 애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도 안 쓰고 동서한테 퍼 부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제 말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말대꾸라는 거예요. 두 형제가 동서와 저를 말리느라 진땀을 쏙 뺐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잘 번다는 생각에 자신의 단점인 집안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서 동서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한테 무례하게 했던 언행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며 자기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요. 저도 아랫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분 나쁜 감정 고집 부리는 것보단 한 번은 넘어가 주자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비싸고 고급진 식당으로 예약을 해뒀더군요. 식사뿐만 아니라 사과의 의미로 선물도 준비해뒀더군요. 형님,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한 번은 봐주세요. 그래,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먼저 사과해주니 나도 마음은 풀게. 그런데 동서,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제가 좀 그렇게 대한 건 맞아요. 사실은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시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도 결국에 시자라서 흠이 될 거라고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못 건들게 세게 나가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댁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그만두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내가 많이 도와줄게. 형님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친구들은 형님들하고도 어찌나 사이가 다들 안 좋은지 저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제가 형님을 겪어보지도 않고 만행을 저질렀네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동서와 안 좋은 감정을 풀고 오해도 풀게 되었죠. 좋게 마무리 지어서 그 후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혹시 집이세요? 제가 정말 급한데 형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나 집인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숨을 헐떡거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저희 집에 서류를 놔두고 왔는데 그것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도 출근해서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러지 뭐. 서류가 집 어디에 있어? 어떤 서류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리고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한번 들어주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모임이 있어서 시동생과 동서에게 우리 애들을 또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마음을 갖긴 했지만 한 동네에 살면서 이런 부탁은 들어줄 수 있었고 동서가 일하는 로펌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이긴 했거든요. 일하는 동서가 얼마나 지금 급할지 생각해서 때마침 제가 집에 있고 하니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서, 나와 있었구나. 이 서류 맞지?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녀. 어서 들어가 봐. 형님,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원래 이런 실수도 안 하고 이런 부탁도 안 하는 사람인데 퀵서비스 사람을 집안에 들이기가 좀 그래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행히 집에 있었으니까 도와줄 수 있었지. 정말 다행이야. 그럼 들어가서 어서 일 봐. 동서는 뒤돌아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발길을 저에게 돌렸어요. 그리곤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 담당 송무 직원이 있는데 그만뒀거든요. 빨리 구해야 하는데 잘 안 구해져서요. 형님 직장도 따로 없으시니까 사람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잠깐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 정도 입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글쎄, 나는 그쪽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은 고마워. 어서 들어가서 일 봐. 서류만 주고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동서가 끈질기게 잡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 저 도와준다는 셈 치고 일해보세요. 월급도 상당히 많아요. 형님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4년제? 전문대? 대학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격이 높지 않아요. 나 대학 안 나왔어. 나 고졸이야. 몰랐구나. 그럼 자격도 안 되겠다. 그치? 가볼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고 고졸이라고 하니까 동서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네? 세상에, 요즘 고졸이 어딨어요.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요즘 전문대라도 다 들어가는 세상인데요. 그렇게 됐네. 바빠 보이는데 어서 들어가서 일 봐. 동서는 고졸이라는 저의 학력에 크게 놀랐고요. 무슨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길래 제 기분이 상할까봐 동서를 빨리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또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아니, 놀랬다고 하더라도 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놀라는 건 예의가 아니죠. 사람은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동서가 사는 세상에는 고졸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을 해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형님밖에 이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말은 해봐.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맡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회사 일이랑 병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그거 송무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서류 여기저기에 갖다 주고 오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 해결해도 돼? 회사에서 안 걸려? 그냥 회사에 말하고 정식으로 처리하지 그래. 돈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소문이 나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모르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급한 거냐? 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선뜻 나서기가 그렇네. 딱 일주일이면 돼요. 제가 많은 부분 처리했는데요. 제발요. 제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딱 일주일만이야? 일주일만 도와줄게. 그 이유는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바비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동서의 일을 잠깐 봐주게 되었어요. 동서가 시키는 대로 경찰청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고 그런 일이 주된 업무였지요.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동서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관련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동서는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로펌 일도 많을 텐데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정신이 없을 듯 하죠. 그래서 저한테 까칠하게 굴더군요. 형님, 서류를 갖다 줬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갖다 줬으면 갖다 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생겼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서, 기억 안 나? 내가 아까 서류 갖다 줬고 이제 경찰서 간다고 말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일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시가 급한 게 안 느껴지세요?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형님이 이 사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말도 안 해주고 여기 가서 이거 받아 알아. 저기 가서 이거 내라 하는데 내가 어떤 신경을 쓰겠니?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디 딴 데 세지도 않았다고. 동서 부탁이라서 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아쉬워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알았어요. 아무튼 시간 내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반차 쓰고 법원 가야 하니까요. 어쨌든 동서의 부탁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일은 일이니까 서둘러서 동서의 로펌으로 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와 함께 일하는 부장님인지 동서를 보고 불러 세우더군요. 지한씨, 어디 가나? 오늘 반차 쓰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무슨 급한 일 있어? 표정도 좋지 않네. 부장님,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 앞에 의뢰인 만나러 나가. 오늘은 밖에서 보자고 해서. 재판은 잘 준비되고 있지? 이번 건 쉽지 않을 텐데. 네, 말씀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번 건 아주 중요한 건이야. 그러니까 실수 없이 잘해. 알았지? 그럼 내일 보자고. 동서는 먼저 가는 부장님 등 뒤에 90도로 끔뻑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창가에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또 확 찌푸렸죠. 그리고 매우 짜증나는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형님, 이제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서류는요? 혹시 안에 있는 내용 확인해 봤어요? 아니, 내가 볼 이유는 없어서 보지 않았지. 왜? 확인이 필요한 서류야? 아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셨을까 봐. 그리고 좀 빨리 와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동서, 내가 아까 왔다고 전화했었잖아. 날 기다리게 한 건 동서야. 동서 바빠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제 말에 좀 토 좀 달지 말아요. 바빠 죽겠는 거 안 보여요?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요. 오늘은 일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동서는 저를 뒤로하고 서둘러 뛰어갔고요. 저는 화가 나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동서가 전에 시댁에 왔을 때 저와 시댁을 무시하며 했던 발언들을 친구들이 시자와는 엮이지 말라며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동서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높다고 생각하면 깍듯이 모시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직급이나 신분을 나눠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기가 해야 되는 하찮은 일 도와주니까 아주 사람을 물로 보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부장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넙죽 엎드리는 거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이 상했고요.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이 일은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질타를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는 중간에 이런 사유로 다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그날은 동서가 일을 해달라고 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때마침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매우 안 좋긴 했어요.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이 재판 날인 건 아시죠? 제가 점심시간 전에 법원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형님이 경찰서에서 서류 가지고 저희 로펌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오늘 경찰서 가서 서류 가지고 로펌으로 점심 전에 도착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면 얘기 좀 하자. 일단 일 얘기만 먼저 하시죠. 절대 늦지 말고 와주세요. 아셨죠? 동서가 말했던 대로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불이 나게 동서한테 갔어요. 회사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왔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15분이나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더군요. 일정이 바쁜데 혹시 사무실에 있나? 하고 로비에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 봤어요. 동서가 일하는 팀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가 바삐 서류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매우 바빠 보이고 매우 다급해 보이는 동서였죠. 그런데 그런 동서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서류는요? 잘 가져왔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고졸 주제에 변호사를 기다리게 해?
하면서 제 조인트를 걷어차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날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었는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 스타킹에 동서 신발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늦게 온 거잖아. 네가 하도 안 와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돈도 못 벌고 행동도 느리고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냐? 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가? 쓸모없는 인간? 야, 너 말 다 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인데? 야, 너 거기 서라고? 동서는 소리를 지르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힐끗 보더니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섰고요. 저는 화가 나서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일인가 싶은 로펌 대표가 나와 절 보았습니다. 아니, 김 대표님 아니신가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귀한 발걸음 해주셨네요. 혹시 무슨 소송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소송을 해볼까 봐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맞았는데요. 가벼운 찰가상도 소송되죠? 그럼요, 대표님.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어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동서를 딱 노려보고 있는 그때 동서가 로펌 대표한테 한 걸음에 다가와 인사를 꾸벅하고 저에 대해서 묻더군요. 네? 김 대표님? 저희 형님이 김 대표라니요. 대표님은 저희 형님을 어떻게 아세요? 뭐? 자네 형님이라고? 그때 결혼식을 못 갔는데 그 동서지간이구만. 동서가 바빠서 일단은 거기까지 말을 듣고 바쁘게 갔는데요. 저는 이참에 동서에게 저를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다음날 일부러 로펌 대표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차를 마시면서 일하고 있던 동서를 불렀어요. 최변, 아주 훌륭한 형님을 뒀네. 형님 되시는 분이 우리 로펌 VIP인 거 알지? VIP요? 몰랐는데요. 저희 형님이 정말 VIP가 맞으세요? 아니, 저희 형님 직업도 없으신데 어떻게 VIP가 될 수 있죠? 자네 몰랐나?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재테크로 돈을 버신 분 아니신가? 잡지 인터뷰도 몇 번 하셨다고 해서 소개도 되었는데 몰랐나? 동서는 제 존재를 알고 크게 나자빠졌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땐 소소하게 용돈을 더 벌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재테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길이 보이고 돈이 보여서 참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수능보다는 재테크였고 남들 수능 공부할 때 저는 돈 많이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이런 책 사서 보고 매일 여러 군데 설명회에 가서 재테크 지식을 쌓고 거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명절에 주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았었고 그 돈으로 금을 산 게 첫 시작이었어요. 요즘엔 그런 걸 금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금도 사고 은도 사서 금값이 폭등하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금은 시세가 좋지 않을 땐 다른 재테크들을 찾아서 돈을 벌었는데 막 스마트폰이 생겨났을 때 앱테크도 하고요. 나중에는 주식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때 처음 시작한 그 100만 원이 지금은 대표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돈으로 바뀌었죠. 이 일이 제 업이다 생각하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본격적으로 재테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집에서 재테크를 하면서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거죠.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모였을 때는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돈을 더 불릴 생각으로 매각되는 회사를 인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기에 동서의 로펌 대표도 제가 대표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해보니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여기 로펌을 많이 애용하게 되면서 제가 이 로펌의 VIP가 된 거죠. 사실 동서가 이 로펌에 다닌다고 했을 때
로펌 이름을 듣고 매우 반가웠지만 이 로펌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돈 벌 때도 혼자 조용히 벌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그만두었어요. 원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사람도 믿는 사람한테만 제 마음을 내주는데 제가 마음을 내준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재테크고 뭐고 돈이고 뭐고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지금은 있는 돈만이라도 잘 관리하자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대번에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어머머, 어머, 저는 형님이 이런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최변. 보통 형님이 아니야.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데도 얼마나 소박하신데. 명품 하나도 없으시고 다 시장표 입으신다니까. 정말 소탈하신 분이야. 배울 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깍듯이 모셔. 알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표가 저를 축혀 세워 주었어요. 그때부터 동서가 어려운 사람 대하듯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로펌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점심 같이 먹자고요. 알았다고 했죠. 동서는 전에 저와 갔던 고급 음식점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만 계속 제 눈치를 보길래 제가 먼저 말을 뗐죠. 내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네. 그럴 거 없어.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야. 동서 형님이라고. 그냥 형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이신 거예요? 속이다니.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내가 뭐 동서처럼 나 잘났어요 하고 떠들고 다닌 사람인가? 나는 동서처럼 오만방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서 티를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동서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 낯잡아 보지 말라고. 죄송해요, 형님. 저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제가 너무 거만했어요. 그나저나 왜 이런 말을 안 하세요? 내가 쌓아온 내 자랑거리인데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못 쓴다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남이 내 자랑을 해주는 거지. 내가 내 자랑하는 것만큼 꼴 사나운 것도 없어.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잘한 거 다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형님이라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못하러.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비웃지 않겠어? 사람은 겸손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 돈을 팍팍 쓰시기라도 하시지. 왜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형님이 명품이라도 턱턱 걸치고 다니시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아이고, 관심 없어.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 나 하나도 관심 없어. 명품 사서 모시고 살 바엔 내가 편한 것들 사서 입고 쓰는 게 나아. 그리고 나는 돈 버는 이유가 명품 사고 좋은 차 타려고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행위가 즐거워서 벌었던 거야.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형님께 의외의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그동안 한 행동 정말 꼴사나웠죠. 당연히 꼴사나웠지. 나 솔직히 동서한테 오늘 한마디 하려고 했어. 그래, 재판 앞두고 까칠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다 퍼부으면 누가 동서 곁에 있겠니? 동서 송무 담당하던 직원이 떠난 이유도 이런 것 때문 아니야? 그 성격 좀 고쳐. 그리고 내 다리 발로 찬 거? 내가 동서 소송할 수 있는 소송감인 거 알지? 법조인이 이러면 안 되지. 동서는 자세를 고치더니 저를 향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형님께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동서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저희 부모님도 싫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식들을 이렇게 키울까 하고 탓한 적이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만 했고요. 로펌에 들어와서 많은 선자리들이 들어왔지만 가족이 되어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기들 뒤를 봐주길 바라더군요. 그런 삶은 싫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 걸까 싶어서 그때 이후로 돈, 학벌, 사회적 지위에 제가 많이 따지게 된 이유예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동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고쳐가 보길 바래. 알았지? 형님, 제가 많이 미우실 텐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도 다음은 없어. 알지? 지난 일은 잊어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 알았지? 그렇게 또 한 번 동서를 이해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동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댁에 잘했고요. 저희 부부한테도 잘했어요. 시댁에 와서 어머님과 요리를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마도 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고요. 동서가 일찍 끝나는 날 동서네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치킨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저녁 한 끼, 치킨 한 마리 정도의 웃음꽃을 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일이 터졌어요. 동서가 혼자서 준비했던 소송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의 소송이었어요. 동서 어머니가 딸이 변호사라며 사람들한테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렸나 봐요. 그런데 동서 어머님은 그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냥 준 거라고 우기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돈을 왜 그냥 줬겠냐며 황당해하다가 하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연에서 재판을 했으니 당연히 질만두요. 결국 재판에서 져서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이런 소송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했던 게 알려지게 되어서 동서가 회사에서 매우 안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일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간 거야? 이런 일이라면 그냥 회사에 말을 하지 그랬어.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그랬죠. 소문은 정말 빠르잖아요. 누가 누구 변호 맡았다고 하는 것도 다 아는 판에 저희 집 얘기라고 하면 저 쪽팔려서 못 살아요. 그렇게 소문이 빨리 나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열렸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어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잘하면 안 들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어떡해요.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와주니? 그 로펌에 다니지도 않고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형님 말 한마디면 돼요. 저희 대표님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네? 내가 뭐라고 대표님이 내 말을 들어줘. 일단 해보긴 하겠는데 기대는 하지 마. 다행히 제가 말을 잘해서 동서가 로펌에서 잘리지는 않았지만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긴 했어요. 일단 근무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감봉 외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동서도 참 바보 같죠. 어떻게 안 들킬 거라 생각을 했죠. 차라리 다른 변호사한테 맡으라고 하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채권자들이 말하는 돈을 줘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동서 능력으로 어떻게 안 돼?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아파트 들어오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터라 돈을 만들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형님,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물론 제게는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돈은 빌려주지 않았어요. 동서도 제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동서의 형편도 이해가 가지만 저한테 과거에 했던 짓들이 있으니 더 이상 부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동서, 미안한데 돈은 가족끼리도 빌려주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동서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해. 아무튼 사람 겉모습만 직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번 일로 하나 배웠길 바라. 그렇게 동서는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했어요. 본인 능력에 맞지 않은 집이니 당연히 팔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시댁에 괜히 강한 척, 센 척했던 동서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난 후 겸손해졌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사실 자기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타고난 나만의 강점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이 분명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며 자존감도 높이고 자생력도 높여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 가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많이 차요. 마음도 몸도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